변화하는 금융 질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시장의 파도를 넘어 장기적인 추세를 읽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더 이상 과거처럼 예측 가능한 방향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파동을 정확히 읽어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예측 가능한 움직임은 끝났고 현재 금융시장은 단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파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의 양극화와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장을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해졌죠.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기적인 등락을 예측하기보다 시장의 큰 변동성 자체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세 가지 핵심 투자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으로 파동을 넘어 추세를 보십시오. 둘째, 국내와 해외 자산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셋째, 쏠림 현상을 경계하고 나만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이 세 가지 원칙은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강력한 방어선이자 불을 쌓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할까요? 두 선수의 이야기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O와 B 두 명의 뛰어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A 선수는 실력은 물론 팀워크가 좋고 성실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선수입니다. 반면 B 선수는 실력은 뛰어나지만 팀에 잘 융화되지 못하고 기복이 있습니다. 내년에 누가 더 잘할까요? 알 수 없습니다. A 선수가 갑자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죠. 단기적인 성과는 이처럼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뒤에 누가 더 성공했을까요? 높은 확률로 A 선수일 것입니다. 장기적인 성공은 예측 가능한 파동이 아닌 꾸준함과 기본기라는 추세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달러 자산의 장기 보유를 말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원화가 장기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변화는 무역수지 변화입니다. 31년 만에 대중 무역 적자 전환과 전체 흑자 규모 감소 추세는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핵심 변화는 자본 흐름 변화입니다.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개인의 해외 투자 폭발적 증가는 해외로 나가는 달러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즉 무역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달러는 감소하고 투자로 해외로 나가는 달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화 가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에 달러 자산을 편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다음으로 자산 균형은 왜 중요할까요? 국민연금이라는 숨겨진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해외 자산을 사야 할 때는 비싸게 사고 모두가 은퇴 후 자금을 위해 팔아야 할 때는 싸게 팔아야 하는 집단적 리스크, 즉 집단적 쏠림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쏠림은 항상 위험을 내포합니다. 미국 주식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몰빵 투자는 다른 차원의 리스크를 만듭니다. 당신의 해외 자산 비중은 적절한가요? 국내 자산을 외면할 때의 위험, 즉 빈집털이를 당하지 말라는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투자자가 미국 시장의 화려한 상승세에만 집중해 국내 시장을 떠났을 때 발생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집중하는 동안 일부 국내 주식은 70%가 넘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떠난 빈집 같던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강세장이 나타날 때 그 과실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은 큰 기회비용입니다. 자산의 균형은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방어하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 됩니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는 달러의 방향과 상관없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강달러 시나리오에서는 주로 미국 경제의 강세로 인해 미국 주식이 유리하며 주가 상승과 환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선진국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힘을 받습니다. 반면 약달러 시나리오에서는 미국 외 국가들의 상대적 강세로 인해 신흥국 자산이 유리해집니다. 달러 부채가 많은 신흥국들은 부채 부담이 줄어들며 기회 요인이 발생하고 미국 주식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죠. 핵심은 강달러나 약달러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져도 대응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설계는 마치 메인 디시와 에피타이저를 구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산 배분은 단순히 비율보다는 각 자산의 역할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은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 자산입니다. 6대4, 5대5, 4대6 등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되 어느 한쪽이 0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금과 같은 자산은 메인 요리의 맛을 돋우는 에피타이저처럼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더해주는 보조 자산입니다. 결코 메인이 될 수는 없으며 전체 자산의 10에서 15% 이내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초보자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은 바로 정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모두 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나만 소외되나? 라는 불안감, 즉 FOMO에 휩싸여 섣불리 투자에 뛰어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본대를 투입하기 전 소수의 정찰대를 보내 지형과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몰빵 투자 대신 감당 가능한 소액, 즉 내가 이 돈이 없어져도 수업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먼저 투자해보는 것입니다. 항상 전쟁을 할 때는 정찰대를 무조건 보내야 합니다. 이 작은 정찰대가 가져오는 강력한 효과는 4가지입니다. 첫째, 이론에서 실전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책으로만 보던 것과 내 돈이 투입되었을 때의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관련 뉴스가 눈에 쏙쏙 들어오며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둘째, 치명타를 수업료로 만듭니다. 큰 금액으로 겪었다면 멘탈이 무너졌을 손실도 소액일 때는 감당 가능한 학원비가 되어 귀중한 경험을 남깁니다. 셋째, 나와의 궁합을 확인시켜줍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작은 등락을 경험하며 하루에 7에서 8%씩 하락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산이 나쁜 게 아니라 나와 상승이 맞지 않는 것임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멘탈 관리 훈련이 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내성을 기르고 큰 돈을 다룰 수 있는 정신적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것이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전쟁에서 화공을 펼치려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동남풍이 부는지 여부입니다. 그렇다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동남풍이 불면 전쟁에서 이깁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남풍이 불면 전쟁에 유리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동남풍이 불면 전쟁에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금리나 환율 같은 거시 경제 지표는 투자의 승패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공격에 유리한 바람이 부는지 아니면 수비에 집중해야 할 불리한 바람이 부는지를 알려주어 성공 확률을 높여줍니다. 개인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쏠림 현상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이는 오르지 않는 내 자산을 팔고 최근 가장 뜨겁게 오르고 있는 자산으로 따라 들어간 후 결과적으로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는 첫째, 장기적 추세가 아닌 단기적 파동을 쫓는 원칙 1위반입니다. 둘째, 균형을 무너뜨리고 한쪽으로 자산을 집중시키는 원칙 2위반입니다. 셋째, 나만의 원칙 없이 군중심리를 따르는 원칙 3위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투자를 지켜줄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장기적 관점으로 파동을 넘어 추세를 보십시오. 둘째, 국내와 해외 자산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셋째, 쏠림을 경계하고 나만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이 원칙들은 단순하지만 여러분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칙은 누구나 알지만 지키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매일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은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모두가 아는 이 단순한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는 인고의 과정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